얘가 이 나이인데도 해내네?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. 고도영재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데, 일단은 뭐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 이런 거를 얘가 이 나이인데도 해내네?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 이제 나타나죠. 근데 얼핏 보면 이제 안 그렇지만,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해 보면 이거는 아니 5살인데 6살인데 뭐 12세 뭐 심지어 15세 17세들이 답하기 어려운 답을 뚝뚝 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몰입 특성을 제가 얘기하는데, 몰입 특성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제가 가장 오랫동안 관찰했던 이제 그 고도영재 하나가 있는데, 일단 걔는 잠을 안 자.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. 그러니까 22시간을 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학 난제를 푼 거, 뭐 난제도 뭐 난제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이제 자기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서 조금 자기 방향을 찾은 케이스인데요. 그러니까 걔는 이제 어지간한 문제는 별로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빨리 가버린 거죠.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탁 만나면 이제 깊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원래 애들이 남이 가르쳐 주는 거 싫어하거든요. 영재 머리 좋은 애들이 자기가 풀어야지 만족감이 돼요. 자기 효능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.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, 애들한테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가 풀려고 그러지 잘 묻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되면 진짜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어디 계시나 뭐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죠.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서울과학영재고 가서 정말 이제 뭐 말이 그렇지 이제 국제 올림피아드,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, 수학 올림피아드, 그다음에 정보과학 올림피아드, 그 세 개의 올림피아드를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올림피아드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올림피아드 국가대표가 6명씩이거든요. 18명 정도 되는데, 그 국가대표 되는 애들은 다 고등학생이에요, 당연히. 근데 한 2, 3년에 1명 정도는 갑자기 중학생, 심지어는 초등학생 중에도 국가대표까지 선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걔네들은 뭐 진짜 고도영재로 봐야 되겠죠. 근데 사실은 뭐 국가대표까지 안 가더라도 국내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금메달 받는 아이들은 진짜 뭐 일단은 고도영재 수준으로 봐야 돼요. 그러면 걔네들은 과지 집착력이 정말 놀랍고,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몇 시간씩, 경우에 따른 며칠 혹은 뭐 더 긴 기간 동안 계속 생각하고 그걸 기어이 풀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죠.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 가서 거기 이제 국가대표급 아이들이, 걔는 실제로는 국가대표는 못 쳤어요. 운이 좀 따라야 돼요. 정말 최강자들이 등장하는 해가 있거든. 그러면 아무리 우수해도 국가대표가 못 되는 거야. 근데 수준은 뭐 다른 해의 국가대표 애들보다 더 높을 수도 있죠. 그런 경우가 있는데, 결국은 다 거기 모여서 거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올림피아드에서도 아주 잘 안 풀렸던 문제를 같이 놓고 푸는 걸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더라고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치하게 내가 풀어야지, 나 혼자서 골방에 가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보드 앞에 있어서 애들이 막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다른 아이디어를 또 받아들이고, 그러면 이 방법과 이 방법을 뭐 결합하자는 또 제3의 아이디어도 이제 수용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내요. 그리고 같이 그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고도영재나 초고도영재한테 발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이제 어린 수준의 영재들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가 해야 돼.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 싫어해. 그러면 시간을 주는 게 맞죠.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. 그런 친구들은 뭐 스포츠든 뭐 연애든 뭐 다른 분야, 뭐 음악미술에서도 그 정도의 높은 성과 내지는 능력을 하는 사람들 분명 지능도 높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, 그럼 지능검사 좀 해봅시다 하면 그 수용하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 높은 어떤 성취 동기,
그 우리가 뭐 과제 집착력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. 뭐 하나 딱 이제 자기한테 뭔가 그 미션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고집이랄지 그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막 괴롭혀가면서 그리고 막 안달복달 한달까 아니면 뭐 기여히 하겠다고 누가 야 그거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잘 달래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뭐 수학, 과학, 혹은 뭐 문학 뭐 이런 데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업적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남다른 뚜렷한 어떤 이제 모습 혹은 뭐 진짜 이렇게 이것도 해냈어 하는 놀라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.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진짜 특화된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공과대학 교수든 자연과학 교수든 그 올림피아드에서 성과를 낸 사람만 그 분야에서 훌륭한 이제 선두 그룹을 형성한 건 당연히 아니죠.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 사람은 그쪽으로 몰입해 들어갔으면 그쪽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냈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게 뭐 다 그래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높은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뭐 빠르든 늦든 간에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뭐 그랬을 때 뭐 나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자기 테마, 뭐 자기 분야 아니면 자기의 의미를 두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이제 정말 자신 있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저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원이라 미성취 현장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비단 우리나라에만 미성취 현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제가 공부한 바는 전 세계가 다 그래요.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고 있다는 모든 나라에서조차도 미성취 현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발굴해내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일정한 어떤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, 뭐 조건 같은 것도 조그만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게 이제 쉽진 않죠. 왜냐면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. 아니 머리 좋다는 애들을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게 말이 돼?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실제로 있거든요. 그러면 약간 소위 수재들, 그러니까 뭐 상위 10% 안에 드는 아니면 뭐 20% 안에 그런 아이들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이 사실은 아주 팽배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. 전 세계가 다 그래요.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야말로 99%, 뭐 95%의 뭐 어떻게 보면 영재가 아닌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1%, 2%, 5%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준다는 것을 그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.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냥 그 심리에서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인 심리 아니겠어요.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. 최하위 한 5%, 10%에 대한 일정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어요. 그런 거 하면 나쁜 사람이죠. 그죠? 근데 저 최상위 1%, 2%, 5%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. 이거에 대한 거부감은요, 굉장히 강하죠.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극복을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경쟁력에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 같은 우수한 정말 수준이 높은 철학적인 깊이를 가진 어떤 군주, 국가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거 곤란하잖아요. 그거 다 엘리트주의자. 그런 애들은 좀 오히려 약간의 페널티를 줘야 돼. 이런 사고방식이 되게 안 좋죠. 반대로 야 그런 애들만 좀 관리하겠어. 나머지 애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. 이것도 곤란하죠. 그죠?